자, 지금까지 살짝 좀 어려운 얘기를 했다면 네. 국장님이 그래도 나이대에 맞지 않게 젊은 대학생들과 교류를 빈번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요즘 이 좀 어려운 시국에 그래도 광고인을 꿈꾸는 젊은 대학생들, 젊은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취업에 너무 과도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취업 근데.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그 취업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하면 어떨까.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내 자식들한테 너 나중에 뭐가 돼야 돼? 너 직업 뭐 해야 돼? 뭐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커서 취직할 때 되면 어떤 직업들이 있을지 모른다. 생각해보면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앞에 카메라 놓고 제가 이렇게 떠드는 일을 하게 될지 상상이나 했겠어요? 뭐 조금 더 전으로 가서 제가 광고제 관련된 일을 할지 저는 제일기획에 올 때부터 전혀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취직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어 아니면 나는 어떤 걸 이루고 싶어 이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그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나의 잡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고쟁이를 꿈꾸는 사람들은 뭔가 크리에이티브 해야 돼. 난 뭔가 좀 튀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어디 취직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방향이 좀 다르다. 오히려 그냥 정말 내가 튀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진짜 튀는 생각을 스스로 하시라. 그리고 그쪽의 일을 만들어 보면 만약에 광고회사에서 지금 하고 싶고 하는 일이 필요하면 연락을 할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을 광고회사에서 하게 만들어 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업, 더 좁게 회사를 생각하지는 말고 일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무슨 전문직을 하시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재밌어 하는 일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리고 그거를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보일 거다. 그리고 평생 안 하면 어때요? 한 3년, 5년 하다가 이거는 재미없는데? 그럼 딴 거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다가 요거는 요렇게 확장하면 되겠는데? 하면 또 확장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제가 뭐 나름 직장생활 지금 한 거의 이제 만 30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물론 제가 회사를 많이 옮기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은 좀 많이 옮겼었거든요. 그렇죠. 일은 좀 많이 옮겼었는데 그 일들이 결국은 요거 재밌네 하고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주어지더라.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질문이 있습니다. 원래 그 연극 하셨었잖아요. 네. 연극을 했던 경험이 지금 하고 계신 브랜딩 마케팅에 어떤 영향을 줬어요? 현업에서 하는 그 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브랜딩, 제일기획의 브랜딩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브랜딩을 한다고 하면 내가 브랜딩하고자 하는 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일까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연극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배우들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보는 것이 참 배우의 장점이다. 난 그것이 재밌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저는 물론 아마추어였지만 나름 굉장히 열심히 배우를 했던 입장에서 어떻게 남의 삶을 살아? 저거는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떤 배역을 맡아도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역의 어떤 생각이나 대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증폭시켜 보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배우는 연기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었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알아가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무대 위에서 내가 어떤 어조로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스피드로 표현할 것인가를 연습을 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관객들에게 공감을 얻으면 그것이 이제 내가 연기가 나름 성공했어
라고 하는 건데 브랜딩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지금의 저는 제일기획에 대해서 저는 이런 요소들을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더 알아야 되죠. 그것을 이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어떤 툴들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연기가 제가 이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업계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냥 툴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대학 때 교수님이 이렇게 지적하고서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얼굴 빨개지고 아무 말도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무대 위에 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연기들을 좀 하다 보니까 내가 무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 별로 떨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연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 그리고 저 같은 일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연습이 됐어요. 그래서 연극하면서 이제 사람이 좀 되기도 했지만 완전 소극적인 사람에서 이제 정말 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도 했지만 원래 엄청 내성적이셨어요? 네, 진짜 엄청 내성적. 제가 최근에 국장님 MBTI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I로 시작한다고. ISFP 초중학교 때 생활기록부에는 매 학기마다 내성적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았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 사람들한테 나 연극 덕분에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참고로 그 지브로 감독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이정향 감독님. 네, 이정향 감독님의 초기 단편에 우리 국장님이 주연 배우로 내 이름은 삼구인가? 내 이름은 상우고요. 상우. 애석하게도 유튜브에서도 찾아보실 수 없어요. 그 영화진흥공사의 그 영화DB 뭐 이런 데 가보시면 뭐 DVD로는 나와 있긴 한데 아마 찾아보기는 힘드실 겁니다. 네, 내 이름은 상우라는 단편 영화의 주인공을 하셨고 네. 서강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무대였던 에브리맨이라는 연극의 주인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연극이 꽤 길었어요. 거의 한 2시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됐죠. 와서 촬영을 다 해주셨고. 네, 두고두고 놀리려고 촬영을 했는데 생각보다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놀려먹지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의 화려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연극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브랜딩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꼭 연극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이죠. 네, 저는 이제 그 다른 학생들한테도 학교 다닐 때 뭐 하나에는 좀 미쳐봐라 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는데 뭐라도 이렇게 하나 쭉 깊게 파보면 그게 인생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열심히 해보면 다 도움이 될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